햇살의 책장. 부와 성공을 만드는 내 인생의 매뉴얼. 오늘 읽어드릴 책은 해답입니다. 지은이는 시크릿을 탄생시킨 미국 최고의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아사라프와 국제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머레이 스미스입니다.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오류. 우선 질문을 하나 하겠다. 6마리의 개구리가 연잎 위에 앉아 있다. 이 가운데 한 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연잎에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5마리라고? 축하한다. 당신의 분석적 추리 능력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6마리다. 그렇다. 6마리 모두 연잎 위에 앉아 있다. 왜냐고? 6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지 실제로 뛰어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오류가 바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고 이해하고 생각해내고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그 확정된 결론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의식적인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을 좌우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사실은 놀라울 뿐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2월 중순경에 헬스클럽에 한번 가보기 바란다. 어떤 헬스클럽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것이다. 연초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헬스클럽에는 몇 사람 없이 썰렁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아무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 가보라.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 서적을 모아놓은 코너에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 서적이 있는지 보라. 마치 다이어트 관련 서적이 부족해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종의 다이어트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을 것이다. 연잎은 수도 없이 많고 또 가치 있는 결정 또한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좌절감을 놀랍도록 명료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 로마서 7장 19절. 바로 여기에 커다란 오류가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멋진 의식적인 능력들이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들을 제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핸디캡 하나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직접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배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라 기관실에 있는 선원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사실 우리의 의식적인 능력들이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통제하는지 보면 놀라울 정도다. 2%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
무의식을 훈련하는 방법. 만일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당신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믿음을 심을 수 있을까? 의지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결정만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몇 분 동안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의식적인 생각은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 습관과 믿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이 습관과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이 습관과 믿음이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은 잘 세운다. 의식적인 마음의 차원에서는 새로운 믿음을 설계하지만 그 믿음은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뛰어난 지휘자와도 같다. 지휘자는 음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각의 악기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지휘자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 자기들이 맡고 있는 악기로 훌륭하게 연주를 하게 하지 않는다면 지휘자가 생각하는 음악은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머릿속에 있는 음악은 청중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무의식적인 측면을 재훈련시키는 것은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당신이 믿음으로 가지고자 하는 생각을 일단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둘째, 이 생각을 무의식적인 뇌에 체계적으로 각인시킨다. 가능성의 우주에서 어떤 생각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맛있는 어떤 요리를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멋진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허기진 배에서는 어서 빨리 음식을 달라고 난리를 친다.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멋진 음식을 이미 맛보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아무리 멋진 선택을 하고 또 아무리 이 멋진 선택이 식탁에 실제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냅킨을 목에 걸고 포크와 나이프를 양손에 쥐고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도 음식은 오지 않는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다. 개구리는 연잎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마음만 먹었을 뿐 아직 뛰어내리지는 않았다.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이 무엇이라는 내용이 주방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에서는 이 음식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마음의 자랑거리는 의지력과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가능성의 바다에서 어떤 생각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이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의식적인 생각을 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명료하게 광을 내서 무의식의 차원으로 넘겨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차이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신적이며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목적을 달성하려면, 즉 소망하는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 우선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뇌 둘 다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었다. 바로 이 내용을 다음에 이어질 여러 장을 통해서 설명할 생각이다. 우선 의식적인 여러 기능들, 즉 상상력, 직관력, 추론력 등을 사용해서 당신이 소망하는 일에 대한 수정처럼 맑은 그림, 다시 말해서 완벽한 씨앗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처음 학습했던 방법을 흉내내는 매우 폭넓은 그러나 단순한 각인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해서 무의식적인 뇌라는 비옥한 토양에 이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다. 롤링스톤스가 노래한 가사다.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어떤 것을 원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손에 넣는다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원하고 또 원해도 원하는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바람을 당신 뇌의 한가운데 새로운 지시사항으로 각인을 시킨다면 이 바람을 생각의 습관, 즉 믿음으로 변환시킬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 바람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걸 막지 못한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2008년도에 발행된 책인데요. 당시에 시크릿 실천 완벽 가이드북이라고 홍보되었던 책입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보다 멋지게 설명한 책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는 잭 캔필드의 추천 글을 보고 책을 구입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절판된 상태라서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